자, 1부 시간입니다. 자, 1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시장의 공포지수가 빅스지수가 있다면, 국채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무브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브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금리 부담을 약간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요 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제 보여드렸던 표가 바로 이겁니다. 메릴 린치 옵션 볼리틸러티 에스터메이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브 지수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피크 친 거, 피크 친 게 3월 15일 SVB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채권 시장 막 요동치면서 그때 이제 크게 올랐었고, 그래서 이것도 지수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 변동성 커진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내려가면 채권 가격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좋은 건데,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물론 고용 지표가 도움을 줬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진 점을 보였습니다. 딴 건 아니고 고용 지표가 도와준 거긴 한데, 저도 미리 얘기했다. 이 정도. 저도 미리 얘기했다. 정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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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시장 좋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기분으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네. 이제 잡 오프닝 건수, 이제 우리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제 구인 건수죠. 이게 이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한 30만 건 가까이 줄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8월 주식시장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슈는 금리였어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금리의 배경 아래에서는 근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거나 또는 현재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되는 게 네. 금이나 네. 국채인 건데 뭔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국채마저 보유할 의지가 없었던 게 8월이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국채가 안전자산인데 네. 왜 안 사냐? 금리가 당장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까먹기 싫으니까. 지금 단기도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굳이 이런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단기 현금과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어도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부담이었던 시장이 8월 달에 주식시장이었었고요. 네. 그동안 많은 패널들, 저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용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게 나왔죠. 그 고용 보고서 상에 네. 내용은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남아 있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썩 이렇게 아주 어떤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네네. 전체적인 사이즈, 볼륨을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난달에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실업자 수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나온 일자리 네. 건수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실업자 1인당 일자리 건수는 한 1.5대로 가는 거죠. 많이 줄었네요. 대략 그 정도로 가는 것 같고, 네네. 작년 12월이 2.0을 넘었었으니까요. 네. 확실히 방향은 이제 일자리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고용시장이 냉각돼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기.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보고서 안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퇴직이나 네. 또는 해고나 이런 부분은 전번 보고서하고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그러면 새로운 네. 일자리에서 수요가 줄었을 뿐이다라고 아.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다 잘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 안에서의 일자리 변화는 예전하고 달라진 건 없다. 별로 네. 특별히 잘린 사람은 많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려면 해고가 증가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네. 해고나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음. 즉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줄어든 거지. 네. 너한테 줄 일감이 없으니까 너 나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고용 시장은 견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네. 뭐 이제 경기를 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음.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당히 느린 속도로 경기가 좀 진정세를 찾아갈 수 있는 기미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방향성이 맞는지는 고용 보고서를 봐야 되겠죠. 네. 뭐 ADP 비농업 고용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수치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네, 요즘에 너무 격차가 커요. 네, 고용 보고서하고 워낙 차이가 나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ADP라고 하는 네. 그 급여 처리를 해주는 그 뭐죠? 기업이 있어요. 오토메이티드 데이터 프로세싱인가? 네. 그래서 상장사잖아요. 네 맞아요. ADP 그리고 치면 나오는. 얘네들이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주는 네네. 기업인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급여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했으면은 퇴직 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자료고 사실 이 보고서는 저는 몇 번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수치보다요. 네. 이걸 분석해서 써놓는 코멘트들이 각각 있어요. 아, ADP 그 민간 고용 보고서 딱 보고서 안에 네, 들어가면 코멘트. 네, 코멘트가 있어요. 그 코멘트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그게 더 우리가 그 숫자를 보고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네네. 그 보고서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코멘트가 아. 상당히 좀 짧게 나와 있거든요.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로 분위기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저께 섹터별로 좀 보면 네. 빅테크, 반도체, 자동차 모두 전반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그쵸. 크게 하락하면서 네. 이제 시장이 올랐던 것 같고 국채 금리 왜 하락했냐? 고용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안에서 일자리에 대한 네. 수요가 둔화됐구나. 그럼 경기가 앞으로 조금 약간 좀 슬로우 다운 되겠구나. 네, 진정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더 오버해서 생각하면 야 이러한 추세가 좀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하겠어?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채 금리가 네. 계속 거의 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를 금리 동결이나 이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아니, 저는 있었던 근데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아, 맨날 저 그 시장 보면은 해소할 수 없는 이상함이긴 한데 보세요. 금리가 왜 올랐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일단 그 신용등급 강등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 발행 많을 거다. 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이제 원인을 지목했던 게 중국과 일본이 국채 판다. 중국과 일본이 본인들의 그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 판다. 네. 사실 이 세 가지를 원인이라고 해놓고 네. 세 가지 해소된 거 하나도 없는데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때문에 그 금리가 하락했다. 원인은 A인데 네. 결과는 B를 놓고 해석하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대부분 시황을 설명하거나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는 이러한 꼬임 현상들이 있었던 예, 게 예. 있었고 근데 수급을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전으로 한번 볼게요. 양적 완화를 하던 시기. 네네. 수급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 동안이나 네.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던 기간에 보면 발행량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이론대로라면 쭉 떨어져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죠. 오히려 네. 채권 가격 즉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려는 일시적일 수 있고 네. 결국에 정말 영향을 주는 팩터는 요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을 갈 거냐라는 네네. 기대감이 좀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방향에서 지속성을 보여주는 거는 금리 안 내릴 것 같은 게 지속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 부분까지도 안 맞춰주니까 금리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황을 설명할 때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지만 네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이게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국채를 9월까지 발행한다니까 9월 지나면 끝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8월 달에는 그게 잘 안 보였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FOMC 자체가 9월에 있다 보니 네. 통화 정책의 공백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네, 이슈도 없었고 이슈도 없고 정책은 공백인데 수급은 막 쏟아지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이라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네네.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8월 동안 보시면요. 연준 위원들 나와서 발언한 거 거의 별로 없었고요. 진짜 네네. 드물었던 달이고요. 네. 휴가 갔었잖아요, 다들. 네. 잭슨홀 휴가 가고.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잭슨홀 미팅 있던 주간 전후 요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그나마 좀 나와 있는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매파들이 등장하셨고 비둘기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2명이었다 4명으로 늘어난 거 정도 말고는 더 이상 아무런 네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수급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 신뢰 지수도 사실 되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더라고요. 봤는데 이것도 안 좋아진 거잖아요. 안 좋아진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분석과 네네. 좀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 좀 후행적이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믿어도 되는 신뢰성이 있는 멘트죠. 장래성을 봤을 때 네. 경기가 좋을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소득이 늘어나거나 내 고용 여건이 좋을 것 같다라고 믿는 거 있죠. 네네. 이 사람들 소비 성향이 강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고용 여건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은 줄었어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경기에 대한 경기가 굉장히 나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고용 여건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감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정말 각종 보고서들이 말하는 대로 신용시장도 타이트해지고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이 숫자가 완화된 걸로 네. 반응을 했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숫자보다는 그 안에서 설명해주는 문장에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구인이직 보고서의 방향성이나 소비자 네. 신뢰지수의 방향성이 오늘은 같은 방향으로 나왔던 게 경기가 그렇죠.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좀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대로 정말 올려야 되는 여건이면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하다지만 실상 그 연설을 다 보고 나서 보면은 올려야 될 여건이면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지금 뭐 고용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런 여건들이 정말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볼 때 상당히 좀 금리 측면에서는 투자 시장에는 유리한 분위기였던 거죠. 그쵸, 네, 그쵸. 이렇게, 근데 다만 이제 좀 하나 걸리는 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 올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좋을 수는 없고요.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 받았던 8월 달 동안 받았던 국채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받았던 주가의 하락. 네네. 그거만큼은 어느 정도 돌아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는 또 나오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ADP 민간 고용도 살짝 나왔는데 일단 숫자만 보면 17만 7천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17만 7천 명이면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임금 상승률이 연율로 5.9%. 임금 상승률도 한번 봐주세요. 5.9%. 네. 지난달이 6.2%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고. ADP 민간 고용에서 비농업 고용에서 보는 거는 그 급여 수준은 원래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던 거는 계속 네네. 오래 보였던 부분이라서 이제 고용 보고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ADP 그러니까 민간 고용도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네. 방향성은 맞게 나왔네요. 그러면 채권 금리를 보면 채권 금리는 좀 그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지수는 일단 그래도 그 낙폭은 좀 회복하는 그 네. 정도의 지수 선물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거 그런 거죠. 에이 ADP 민간 고용 우리가 한두 번 속냐 이거죠 지금. 고용 보고서를 봐야지. 고용 보고서 봐야지라는 네. 거를 이제는 시장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움직이진 네.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ADP 민간 고용은 뭐 좋게 나오긴 했어요. 뭐 네. 17만 7천 건. 네.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5.9%라고 하니까 지난달이 6.2%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6.2%가 2021년 11월 1일 최저치 정도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거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팬데믹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네. 팬데믹 이후 최저치는 아니지만 2021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임금 상승률 둔화된 것도 맞고 사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회자가 된 게 2021년도부터라고 보면 되니까요. 네네. 이제 그때는 금리를 안 올렸지만 네네. 이제 시작된 게 그때부터였으니까 그 이전 수준 내지는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ADP 주주님도 계시네요. ADP 주주님도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어제 인상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그 매크로는 좀 저희가 네. 대략 짚어본 것 같고, 아니 그 사실 초반에는 네. 엔비디아가 좀 더 잘 오르는 것 같더니 네. 후반 가니까 테슬라가 훅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FSD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뭐 슈퍼컴퓨터도 있고. 네. 네. 도조가 이제 조만간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 하고 있는데 주말에 혹시 그 스트리밍을 직접 보신 분들도 있으실 계실 거예요. 네. FSD 이제 12죠, 12 일론이 직접 시연을 했고요. 저도 이걸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 일론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지속해서 말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코딩이 없다. 아, 인공지능이다. 네, 이거 네. 저기 아까 이제 밖에서 대기하면서도 여쭤봤더니 이제 이 FSD 관련해서 얘기하신 대부분의 패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이슈하고 제가 좀 어저께 그 테슬라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것들은 네. 우리가 한동안은 전기차 가지고 시장 점유나 전기차 시장, EV 시장에 대한 전쟁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네. 근데 최근 지난 한 2주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몇 월이죠? 5월, 6월 요때 테슬라의 그 NACS 관련돼 가지고 네네. 좋은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어제 보면은 이제 벤츠가 네. 자체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현대차나 기아,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NACS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살짝 있었던 주간이었었고 네네. 현대차가 자체적인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JP 모건에서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충전 인프라 쪽으로 오.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좀 전 아, 그래요? 보이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네. 모르겠어요. 이제
생산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보다는 네. 이제 웬만큼 성장했다라는 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 것들이 회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테슬라가 네. 거기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어디요? 나는데 네. 뭐 말씀하신? 200억 달러의 충전 인프라가 200억 달러의 네네.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 났잖아요. 댄 아이브스가. 웨드부시? 네, 웨드부시에서 네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보면 포커스가 점점 이제 네. 충전 인프라로 옮겨지는 듯한 리포트나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좀 웬만큼 이제 주가 하락을 보인 다음에 좀 이제 상승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도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자동차 가격 인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네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한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은 안정적이죠. 마진을 좀 보완해주는 네네. 것들이죠. 그리고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FSD도 그런 부분들. 그렇죠. 이건 마진의 보완 수준이 아니죠. 네. 네, 마진 훨씬 더 커버해주는 수준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테슬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네네.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는 충전 인프라 쪽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나 알파벳이 그래도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네네. 같은 섹터 내에서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컸고 네.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빅테크에서는 알파벳과 메타의 상승폭이 컸었는데 네.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어떤 거냐면 구글이 네. AI를 도구로 해서 네. 기존의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시장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추격하고 있다. 아, 벌써요? 네, 제가 전에 구글 실적 발표, 알파벳 실적 네네. 발표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클라우드 실적을 잘 봐야 된다. 클라우드 실적 잘 나왔다. 왜냐하면 이 알파벳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얘네들 올해 흑자 전환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일단 1위가 AWS고 네. 2위가 애저고 네, 그러니까 3위가 이제 뭐 알파벳이 네. 알파벳인데 네. 원래 현격한 차이를 보였었는데 네. 점점 그 갭이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5월 달에 알파벳이 엔비디아하고 네네. 제휴를 해서 슈퍼컴퓨터를 내놓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A3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음 달 말에 일반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일반 출시요? 그러니까 범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온다라는 클라우드에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고객들이 네. 이용할 수 있게끔 슈퍼컴퓨터 출시된다.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구글과 파트너십이 강해지는 부분으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알파벳은 엔비디아 이전에 메타하고요. 그 다음에 엔스로픽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네. 오픈 AI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네네. 회사. 이 회사에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자사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다 갖춰놓는 거죠. 네네. 언어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채택해서 이 강화를 하고 있던 차에 또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만들게 된 슈퍼컴퓨터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 인공지능 쪽 시장하고 알파벳과 메타도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공개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우리들의 반응은 아니 그 저기 클로바 X가 공개되니까 챗봇이 공개되니까 챗봇 사용해보고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챗봇은 안 하면 안 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맞아요. 사실 솔직히 실제 돈 되는 것들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줬었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특히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여줬던 거고 알파벳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교할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더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네. 챗봇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 네. 거고. 하지만 먼저 출시됐고. 그죠, 먼저 출시되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바드가 그러면 이상한 짓을 했고. 그렇죠. 바드에서 실수가 있었고. 네. 근데 어차피 그거 해봐야 그 돈 안 된다고요, 그거. 네, 맞아요. 그거 뭐 해봐야 오히려 그거는 비용 부서죠. 우리가 쿼리 입력하면서 질문할 때마다 뭐 얼마나 많은 돈이 까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비용 부서인데 네. 보여주기 위한 낚시하려고. 낚시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돈 되는 건 클라우드인데. 네. 클라우드에서는 오히려 막 슈퍼컴퓨터랑 손잡고 LLM을 막 여러 개를 네. 갖다 넣고 네. 하면서 클라우드에서 애저를 쫓아가고 있다. 네. 아, 이거 되게 큰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반에는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제휴를 통해서 네네.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개인 유저의 시장을 좀 이제 인터넷 검색 시장을 좀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네네. 상당히 불락을 많이 당한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치고 가는 부분들이 네네. 좀 재미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구글은 사실 구글의 인공지능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NBC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애플이 이제 인공지능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애플이 인공지능의 여유로운 이유에 대한 기사도 있어요. 이미. 그래요? 네, 어떤 거냐면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다 움직이고 있었다. 아, 네네. 구글도 자기네 그 클라우드나 우리 알파벳에서 크롬에서 검색하시면요. 네네.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찾고 싶은 게 이런 거냐고 밑에 그쵸, 쭉 그쵸.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게 궁금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꼭 우리가 네. 내가 궁금했던 게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다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파워풀하면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요. 음. 클라우드 쪽에서 구글의 성장은 계속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알파벳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방송 중에는 사실 뉴스를 못 봤어요. 방송 중에는 특별한 뉴스를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자고 일어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래서 올라갔구나.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방송 전에 저희도 확인하면 바로바로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게 그 뉴스가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새벽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막 일어나서 입 닫고 있거든요. 제가 보통 저녁 시간에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데 네네.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 개장하는 거는 잠깐 깨서 보는 네네. 정도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자다 깨서 봐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보면 이것 때문에 올랐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네네. 요 세 개의 조합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쪽 주식들을 좀 많이 끌고 올라갔던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바로 조경상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